3, 2, 1. 강남시 연예인이죠. 그런데 이제 국적이 일본인인데 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강남시가 87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그룹 MIB라고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보컬을 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름도 강남이니까 성이 강 씨의 이름이 남인가 아니면 성 빼고 이름이 강남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예. 알고 봤더니 원래 이름은 남해가와 야스오. 근데 이 야스오가 한자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불려왔던 건데 그 이상화 씨하고 결혼을 갖다가 생각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귀화를 갖다가 준비를 해서 다시 말해서 일본 국적을 버리고 예.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 국적 취득은 우리나라에 국적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귀화 요건이 되는지는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시 이제 모친이 우리나라 사람뿐이죠. 근데 하재영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화 씨하고 거의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귀화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이 나오나 봐요. 네, 그러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상화 씨하고 이제 지난 3월부터 이제 열애를 인정해서 열애를 인정했다는 것은 거의 결혼에 임박했기 때문에 인정한 거 아니냐 그때부터 그랬었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웬만하면 열애 인정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너무 섣부른 추측이다.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다. 그랬었는데 요번에도 결혼 때문에 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결혼 같은 것이 연관이 돼서 귀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이상화 씨하고 결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개그맨 김철민 씨 관련 소식인데 폐암 말기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김철민 씨가 과거에 나훈아 씨 모창 가수인 너훈아 씨라고 있었는데 예. 너훈아 씨 동생이고 90년대에 개그맨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랬죠. 그리고 30여 년간 대학로에서 굉장히 그 거리 공연을 많이 한 유명 인사였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 7일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너훈아 씨, 그러니까 너훈아 씨도 암으로 숨졌는데 네. 가족들이 암에 좀 취약하시더라고요. 예, 그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양친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폐암이고 한 분은 간암이고. 근데 형인 너훈아 씨가 간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동생인 김철민 씨는 또 지금 폐암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약간 좀 유전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도 그동안 매우 조심을 해왔고 그래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뭐 안 피고 이런 식으로 30여 년부터 조심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암을 당하게 되니까 뭐 이것이 운명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현실을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약간 좀 운명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SNS에 시간이 흐를수록 두렵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회수 씨가 좀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 소설가 이회수 씨가 SNS에 도움을 청하는 게 올렸어요. 예, 버스킹 하면서 대학로에서 버스킹으로 번 돈으로 불이웃 돕기를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 저렇게 장신이 이렇게 52세에 저렇게 폐암 말기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공공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래서 SNS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누가 좀 입금 좀 하거나 격려 문자가 오면은 그렇게 뛸 듯이 좋아한다. 그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혜수 씨 자체도 그 나이가 지금 20살, 72세거든요. 20살 차이 나지만 위암으로 또 본인도 투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혜수 씨가 좀 많이 좀 남을 도왔던 사람이 자기가 어렵게 되니 그거 좀 도와줘라. 이런 애틋한 걸 올렸고 또 그 코미디 협회장 엄영수 씨도 그 형제 간에 너훈아 씨하고 그 각별한 형제가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족들 부모부터 다 암투병으로 이렇게 일찍 고통을 겪고 돌아가시냐.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 지자체 황금박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황금 바둑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남 신안군인데요. 신안군이 이제 바둑기사, 유명한 바둑기사 이제 이세돌 구단의 출생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둑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제 제정해야 돼요. 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해마다 63kg씩 이제 총 3년간 총 189kg의 순금을 이제 사들여서 바둑판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인데요. 9월경에 이제 그 군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되면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통과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되겠죠. 뭐 이세돌 씨가 출생지면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하필 황금 바둑판이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지자체가 돈이 많다거나 재정 자립도가 좋은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만약 그랬다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은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요. 최하위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뭐 3개월 전에 비해서도 약 20% 정도 오른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금으로 이렇게 바둑판을 제작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그 비난이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신안군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세금으로 되는 거. 본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이런 거를 세울까요, 계획을? 그렇죠. 뭐 세금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물론 이제 저렇게 하는 데는 이웃 한평군에 황금박쥐 사건이 있어요. 한평군에 황금박쥐를 금으로 만들었더니 금값이 그거 살 때는 30억이었는데 지금 한 85억 정도로 올랐대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긴 했죠. 근데 이게 시세라는 거에 매일같이 움직이는 게 시세거든요. 내일 반토막 날지도 모른다, 금값이라는 게. 달러 강세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또 100억 이상 들인 황금 바둑판을 어디 길거리에다 전시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들고 튈 거 아니에요, 금이니까. 그러니까 전시장 여기도 안에 한번 도둑 들었었어요. 전시장 안에 들어놓고 문 꽁꽁 2중, 3중으로 잠궈놓고 있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뭐 예약 신청하면은 겨우 몇 사람 볼 정도인데 그거를 위해서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너무 내 공 내세우기, 너무 치적 홍보 뭐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좀 자제를 저는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